자, 오늘은요, 여러분, 방송을 생방송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녹화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MBC 외전을 나가야 돼요. 외전을요? 예. 어제 나가셨잖아요. 어제 나갔는데, 어. 어제는 원래는 장경태 의원하고 같이 나가기로 돼 있었고, 제가 제 시간을 다 줬어요. 이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또, 서영교는 지난주에 한번 줬고, 그리고 이번엔 장경태, 박찬대 의원인데, 장경태는 일정이 전북 일정하고 겹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줬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박찬대 의원을 주는데, 권순표가 거기도 낯설음이 심해요. 낯가림이구나. 낯가림이 심해. 그래서 둘이 잘 모르니까 제가 나가서 감초 역할을 좀 해주고 별일을 다 해. 그래도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박빙의 차이지만 3, 4, 5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6등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의원이 3등으로 쭉 가다가 5등으로 밀려서 지금 초조해졌어요. 그렇겠지. 지금 엄청 초조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녹화를 하고 그렇죠. 자 이제 정규방송 시간에 푸는 걸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고요. 자 시작할게요.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22번째 방송입니다. 자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었던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공동위원장이에요. 예. 공동위원장인데 다른 공동위원장이 없어 그냥 단독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모든 상가에 보낼 때도요. 그 조화를 보낼 때도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 보냅니다. 하긴 좀 전 의원 그러면 약간 모양은 빠져요. 예. 저는 안 보내요, 전. 그리고 저도 전 국회의원 안 보내요. 17대 국회의원. 그렇지. 대수가 언제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원래 미국 같은 데서는 전자로 안 붙인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는 그렇죠. 뭐, 엑스 프레지던트 이렇게 해도 안 불러요. 미국 그냥 프레지던트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잠깐만 보고 갈 게 있는 게, 권순표옹 있잖아요. 네, 권순표옹. 공순표옹은 공순표. 저번에도 새날을 언급했는데 또 새날을 언급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분도 아마 뭐랄까요, 이거 아는 것 같아, 흐름을. 알아요. 아는데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것도 이제 재미 삼아서 그 방송을 한번 그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치 천재 봉두사를 지금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정치 천재라는 말, 본인이 늘 말씀을 하시니까요. 왜 버벅거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타인을 인정하라. 그런데, 저는 인정 이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타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그거요? 네. 본인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들어서 지금. 그렇진 않고. 본인이 하시니까 정 의원님 좋아하는 어떤 시청자들이 그냥 불러줬겠죠. 안 입고 와서. 정치 천재 정봉주와의 인터뷰 해갖고, 6개월 전에, 진보 중에 유튜브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새가 날아든다. 거기 진행하는 푸른나무님이 지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방송씩 하루도 대단한 분이네요. 11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딱 져준 거예요. 그분이 져주니까 공중파인 YTN에서도 프로그램에서 정치 천재 정봉주라고 소개하고요. MBC 100분 토론에서도 제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준희 교수가 그렇게 못합니다도 아니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공인된 거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에서는? 우리 동네. 진보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그냥. 대체로 그 동네가 아니라 전 국민의 50%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새날은 공식적으로 정봉주를, 정치 천재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봉주 TV라고 있어요. 여러분 정봉주 TV도 좀 많이 봐주시고. 거기서야 당연히 자기 거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제 방송에서 정치 천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좀 하고 민망하잖아요. 남을 뿐이죠. 좀 민망해서 거기서는 그냥 자주는 안 하고 가끔 합니다. 하죠? 그럼요. 귀여워 죽겠어요, 우리 의원님. 이게 아무리 유튜브용이라고 해도 여기 지상파에서 만드는 프로잖아요. 지상파보다 더 많이 보는 유튜브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간혹 새날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보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오죠. 새날이 뭘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저기는 아. 그 공중파 유튜브는 우리 진보 진영의 새날, 이재, 정봉주 TV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 진보 지지자이면서도 이렇게 적극적 지지자는 아닌 분들, 예. 고관여층이 아니라 중관여층이나 저관여층들, 그다음에 중도진이면서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액션이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 그냥 무척 의미 있는 방송이에요, 저 방송이. 그러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 중에 새날 아는 분들이 저게 한 50만 들으면 2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겠지, 그렇지. 예. 그냥 나머지는 보러 들어와라 이러면서 이제 기회만 주어주면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들어와서 봐라. 여러분 정봉주 TV도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그 MBC에서 새날 넣으면 새날에 다시 정봉주 TV 이렇게 쓰리 쿠션을. 참.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대목 중에 중요한 게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 푸른 나무님이 1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송을 한다 그렇게 아직 11년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날마다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서 권순평이 대단하네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1년에 2주 휴가 갔다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은 못 살아. 기본적으로 귀족적으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어줘야지. 예,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돼요. 그냥 인생이 잠시 쉬러 내려온 줄을 몰라. 그런 높은 철학이 없어요. 우리는 산업이니까 이게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중간에 가다가 멈추잖아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예. 그 정봉주 달려라 정봉주의 마지막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다. 달려라. 멈추면 넘어진다. 계속 달려라. 뭔가 아프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은요. 이따가 6시에 정봉주 TV에서 또 나갑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또 정봉주 TV 가셔가지고 같은 내용인데도 예. 채널이 느낌이 달라. 달라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윤석열 씨가 취임 100일 해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내용이 사람들한테 100일 돼서 이제 대한민국이 좋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가 심어져야 되는데 지지율만큼이나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취임 기자회견이었어요. 그 좀 보시고 어떤 첫 느낌은 어떤 것이었어요? 큰일 났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희한하죠. 예, 큰일 났구나 하는 게 드는 게 제가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걸 막 이제 분석하는 것은 그 공중파에 나오는 평론가들의 분석 기법이고 저는 이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유튜브를 했을까? 아니 왜 이런 유튜브가 아니라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 내린 결론은 본인이 원인 분석이 안 된다. 원인 분석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정치도 딱 2가지입니다. 원인과 해법을 찾고 그다음에 액션 플랜을 하고 또 액션 플랜에 그 오류가 있었는지 찾고 수정하고 또 액션 플랜에 넘어가고 이런 현상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하나의 기계 공정 같은 거예요. 원인 찾고 해법 찾고 기계 가동시키고 가동한 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원인 찾고 해법을 찾고 또 가동시키고 요 반복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정치권도.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원인과 해법을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원인은 몰라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취임 기자회견이 예.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이래서 떨어졌구나. 예. 원래는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뭔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심길제라는 의미에서 100일 기자회견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한치도 달라진 게 없이 지지율 떨어진 이유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예. 제가 민주당 계속 지적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왜 맥없는 정당이냐면요.
민주당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대선 패배 백서 보고서 보셨어요? 못 봤죠? 그걸 안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지금. 아직이요? 아직 안 해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보고서가 안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글을 뭐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쏟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없이 어떻게 해법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가 환자거든요. 그래서 명의를 찾아갑니다. 그럼 명의가 너 몸이 아픈 원인이 뭐다? 모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배가 아픕니다. 가는 데마다 의사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제일 맞는 원인을 찾는 명의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원인 분석을 안 했거든요. 국힘 뭐 하는지 아세요? 대선 보고서가 없어요, 국힘도. 국힘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대선 승리 원인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써먹을 테니까. 그러면 승리의 원인이 24만 7천 표밖에 이기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승리의 원인은 승리의 원인과 동시에 왜 이렇게 신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할 위험성이 있었던 이 원인을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 진단이 안 되니까 100일 동안 그 똥볼만 차고 있다가 지지율이 이렇게 툭 빠지는 거죠. 그 얘기 안 해줘요, 제가. 진짜 이 원인을 에이. 지금 민주당도 이 원인을 못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이준석 행동을 제가 요즘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유시민 장관하고 같이 본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유심히 본다. 유시민이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장난. 나 요즘 좀 진지해지셨다 했는데. 아니 훅 들어갔죠. 한번 너무 진지해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준석은 저들이 문제가 있는 게 나한테 들켰다. 이래야지 이준석이 이기거든요. 네. 근데 들켰다까지는 아직 아니야.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고수는 두 개로 보이거든요. 자기가 찾아냈는데 못 찾은 척하고 내가 찾은 걸 저쪽에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아직 윤석열의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을 어바웃은 아는 것 같아요. 한 8, 90%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100% 찾지를 못했어요. 100% 찾고 있으면 근데 지금 약간 갖고 놀잖아요. 윤석열을. 한 8, 90%까지는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준석의 포지션이 당대표가 됐던 이유가 기존에 있던 국힘의 시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구구하고 뭐 중도로 왔다 갔다 한 느낌이지만 그러면 중도 쪽에서 봐야 객관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준석이 그런 시각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다시 국힘 시각이 좀 많이 생긴.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시각하고 중도 시각에서 윤석열을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가면 이준석도 지금 윤석열을 분석을 완전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잘 모르냐 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본인이에요. 그게 문제지 사실. 그게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불행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원인을 계속 얘기해서 오늘의 핵심은 원인, 해법, 결과, 액션 플랜 이거 갖고 10시간 얘기해도 돼요. 자, 원인은요. 제가 승인 분석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너네 왜 이겼는데? 그럼 보고서 한 장이 끝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인. 쭉 결론 쭉 이거 몇 자 쓰다가 결론. 이긴 선거가 아니었다. 이게 승리 분석이에요. 이긴 선거가 아니었다. 민주당이 패배한 선거였다.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진 거다. 즉 민주당을 피해서 국민의힘을 찍었다. 국힘을 선택하지 않았다예요. 그럼 처음부터 정책 기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척 낮은 자세로 가야죠. 그렇지. 대통령 노름을 하면 안 되죠. 표 차이도 거의 간당간당했기 때문에. 표 차이가 간당간당이 아니라
왜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찍은 분들에게 무슨 분석이 있어야 되냐면 승인 분석을 할 땐 여론조사와 FCI를 심층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국힘을 찍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중에 반은 몰라. 아몰랑이야, 아몰랑. 그냥 민주당이 싫었을 뿐이야. 이렇게 답해요. 제가 돌려봤거든요. 48% 득표한 중에 국민을 따지게 되면 뭐 한 전체 국민 중에 이제 한 3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론조사 해보면 FCI 해보면 딱 나와요. 그게 좀 심층 2차, 3차 질문 들어가게 되면 국힘 찍었습니다. 그럼 찍은 이유 모르겠다가 반이 넘게 나와요. 우리 의원님은 대통령 수석으로 가셔야겠다. 정무수석이면 딱이네. 그 정도 분석을 해내는 거. 학교 다닐 때 딱 한번 수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들 분석은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가 있는지 여러분 국힘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있으면 그 보고서 쓴 사람은 지금 부르면 됩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은 예.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 같은 데 가셔야 돼. 그래서 예. 다음 그 총선이나 대선 같은데 제대로 된 분석해줘야 돼. 그 오늘 이제 그 맛만 살살살살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은 원인은 이긴 선거가 아니었는데 이긴 선거라고 규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죠? 윤석열이 그랬어요. 나 이겼어. 졸라 이겼어. 존나 행복하고 나 대통령이야. 이 방새들아 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100일을 개라를 한 거예요. 일단 난 대통령 됐으니까 점령군 됐고 우리 내 맘대로 할까 이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재인은 심판받았을지언정 나는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꼴값을 떠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이제 진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가는 거짓말이잖아요.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그러면서 민심 반대로 가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하나 하면 돼요. 100일 동안 잠시 착각을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 양 착각을 해서 좀 오만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반성해야지. 오만했습니다. 저는 100일 동안 정작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은 단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찰하고 진짜 반성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했대요.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무 감각이 아마 참모를 잘라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런 정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대참사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참모가 들어와도요. 다른 참모가 들어와도요. 윤석열은 안 바뀝니다. 윤석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김건희? 아니요. 그럼 누굴까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바꾼다고? 예, 이준석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본인 코도 석자기 때문에 누구를 바꿀 정도의 여유가 없어. 그럼 또 한 명이 있어요. 윤석열의 눈치를 안 봐야 됩니다. 딱 한 분 있어요. 좀 늙었지만, 나이가 좀 들었지만. 김종인? 예. 아. 김종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쳐내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 안 만나죠. 혼자 고립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꼬꼬 물고 가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법으로. 자, 그럼 김종인 드릴까요? 절대 안 드리죠. 왜 안 드리냐면요. 이 사람 학습 효과요. 그 단세포적인 학습 효과가 또 깊게 각인이 되는 사람인데 1월 5일날 김종인을 내치고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결과만 갖고 계속 저러고 있구나. 아니 이게 다차원적으로 3차원 4차원 복잡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치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우주인이 지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게 정치인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분석이 안 돼요. 정치는 생물이는데. 예. 네. 그러면 내가 1월 5일 날 이겼기 때문에 김종인을 이긴 이유가 김종인을 내쳐서.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윤석열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맹자의 기법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죠. 맹자는 왕과 맹자의 대담집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승인이 딱 2개입니다. 김종인은 쳐냈고 이준석과는 화합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준석과 화합은 안 하죠? 김종인 내친 건 지금도 유효하고 이준석과는 왜 화합을 하지 않았죠? 그때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져서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의 손을 잡았고 둘이 껴안고 맥주도 마셨고 그리고 김종인은 내쳤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날 그다음 명절에 들어가서 다시 이겼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쭉 갔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그럼 이준석은 왜 계속 내치죠? 그럼 윤석열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반대 캐릭터가 이재명이거든요. 예. 이재명은 끊임없이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세도 낮추거나 변화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안 바뀌는 고정의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바뀌죠. 완전 타입 자체가 완전 평면적인 사람.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전 작동하는 게 있다고 봐요. 인성. 인성과 저는 문화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성을 본 이유가 예. 그 인성 자체가 그렇게 고정적이고 뭔가 좀 나쁜 사람은 예. 절대 어떤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예. 사람을 수용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푸나님의 얘기를 100% 동의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구조화됐다 그러거든요. 사고나 문화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뇌는 보존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20세기 정치 사상의 사조를 얘기하면 구조주의거든요. 구조화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이재명,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20대 때부터 해갖고 쭉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강력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강력한 편향성 경향화되어 있어요. 이재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사법고 실패했어도요. 민변 변호사 아닙니까? 성공한 주류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주류 인생은 구조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586이요. 기소를 하급심 유죄로 바꾸려는데 안 바꿨잖아요. 저희 586이 사고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거거든요. 그럼 586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우리 정치 운동권 엘리트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 엘리트들이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이재명을 쳐낼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들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식이 작용이 돼서 어저께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비대위에서. 그럼 운동권은 뭐죠? 운동권은 기득권이 아닌 저항 세력 중에서 또 기득권화된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구조화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바뀌는 겁니다. 시체 말로 운동권 출신 중에서요. 우리 다 운동권인데 운동권 메이저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 정봉주, 정청래, 최재성 메이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대, 비주류. 건대, 동국대니까 그때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리그로 운동권을 딱 나누거든요. 근데 메이저 리그는 스카이입니다, 주로.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중에서도 서울대, 고대가 제일 셌고 연대가 조금 밀렸었는데 어쨌든 그 주류 운동권에서 이재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송영길입니다. 그 송영길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진행시켜볼게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인사라도 좀 쇄신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할 사람이 필요한데 대통령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탄핵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바꾸는 게 그냥 바꿔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바꾸는 게 더 쉽고 의식을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또 의식은요. 대통령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하면 자 이거는 한간의 설에 기초한 제가 뇌피셜을 써보는 겁니다. 뇌피셜을 써보는 건데 이런 거죠. 법사나 스승에게 많이 의존했다. 라는 게 한간 떠도는 소문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에 의해서 본인의 의식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본인이 결정 못 합니다. 천재다운 분석이시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저렇게 하라 말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고는 안 들을 거예요. 그럼 그 법사와의 브릿지는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부인의 얘기를 듣는 건 자칫 잘못하면 국정농단이 될 수 있어요. 비선 실세.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온전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괜찮은데 건진 법사나 천공 스승의 얘기 들어서 그들이 만약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양태로 보이게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뇌피셜만 끝나는데 그래서 의식을 바꾸기는 대단히 힘들다. 그럼 두 번째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대통령 자체를 빨리 바꾸자. 이게 정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1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아. 2년 안에는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예. 어쩌면 현재 한국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면 윤석열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이걸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바꿔낼 수 있는 건 주위의 참모를 바꾸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참모들은 딸랑딸랑만 거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 우리가 이게 의식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참모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결정을 누가 하죠?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못 한다니까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군요, 이게. 아 그래서 그 국민들이 정말 좀 깜짝 놀란 게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가 45%예요. 아니, 다른 여론조사에서 예. 나빠질 것 같다가 60%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45에서 60으로 보죠. 어. 그럼 일단 희망은 희망은 나가리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잘못하는 것만 찾게 돼요. 찾게 되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있잖아요. 윤석열 캐릭터가 이번에 100일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 고개를 숙이면 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혀를 길게 뽑으면서 예. 나는 잘했어요, 여러분. 예. 마치 엄청 잘했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보면서 너 못해서 지금 반성 하나 보자라고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나 엄청 잘했거든요. 그런 태도였다는 거죠. 그럼요. 어.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잘했다라고 본인이 판단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밀고 가십시오라고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지지율이 엄청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리고 윤석열은요. 어. 잘 보면 갈등은 했을 거예요. 이거를 반성을 하는 기조로 갈까? 밀어붙이는 기조로 갈까? 근데 밀어붙이는 기조로 하라고 누가 어드바이스 한 겁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원인 아니에요? 인사 있죠? 무능 있죠? 부인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그 내홍이 있죠? 이 네 개 해결하는데 4년 걸려요. 진짜 그 말이 참 농담이었는데 취임덕이란 말이 취임덕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자, 인사 문제요. 인사 10상시가 6상시가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까지 하게 되면 7상시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사가 지금 망사라고 나경원 의원이 그랬는데 인사라고 해서 인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사팀을 바꿉시다. 인사 지금 검찰 출신들 6명이 다 하거든요. 이거 바꿉니까? 검찰이 자기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이 조직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원천인데 원천을 뽑아버려요? 아마 윤석열은 그 6명 치우라 그러면 이럴 거요. 내가 차라리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그럼 우리는 땡큐. 너가 그만둬라. 이 네 가지를 다 해결을 못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퉁 뛰어 넘어오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저기 무슨 헛소리도 계속 해요. 그 부동산 가격 잡은 거. 예. 야, 진짜 이거는 기함하겠던데요.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게 자기 업적이래.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인 거 알면서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아니 근데 정책은 뭘 했죠? 정책은 뭘 했다가 아니라 네. 일단 지금 시작되는 정책은 부동산 값을 올리는 정책이잖아요. 예. 종부세 깎아주면서 그렇죠. 비싼 쪽으로 갈수록 혜택 보게 만들고 예. 집값이 떨어진 건 그냥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이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하락 때문에
그다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집을 내놓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사라졌으니까 경제는 기대 심리 아닙니까? 기대 심리가 없는데 수요가 안 생기잖아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도 모르니?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금리 올라갔고 국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긴축 경제하고 그 현금 보유고를 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IMF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자 가게도 현금 보유고를 늘려라.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수요가 막 나와요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에요. 절벽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호가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근데 뭔 정책을 했는데 지가? 그럼 예를 들었고 빅풋 0.75씩 금리 올린 게 자기가 한 건가 미국에? 연준 금리 올린 게 자기가 한 거예요? 단독 윤석열 미 연준 금리 올려. 배후 세력. 바보야 이거 한 게 없는 거야. 네. 누가 봐도 알잖아요.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금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사지 마세요. 집값 떨어집니다. 심리 다 죽었고 경제 위축되고 있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가장 큰 게 뭐냐면 연준이 역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20년 만에 0.75씩 지금 빅스텝은 지금 빅풋을 3번째 가고 있잖아요. 네. 또 간대요. 네. 그럼 나 김어준이라고 뻔했어. 윤석열인데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올린 겁니까? 야, 어쨌건 이건 윤석열이 진짜로 모르고 예. 참모들이 써준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윤석열은 모릅니다. 예. 그 정도의 머리가 된 사람이 아닌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예.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냐 하니까 이준석 발언 잘 모른다. 민생 챙기느라 바빠서 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였거든요. 이거 거짓말인지 국민이 다 알았을 거예요, 저거는.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거를 누구나 봐도 윤석열의 짓인데 예. 마치 자기는 민생을 챙기느라 바빠서 그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거는 거의 진짜 본인 자체가 양두구육 아니에요? 그렇죠. 양두구육이죠. 개고기를 얼마나 팔았나. 아니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길지도 않았고 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부동산 내가 잡았어요. 이준석 건에 대해서 내가 민생일 챙기느라 잘 모른다. 딱 3개 정도가 기억에 남으면서 오히려 비호감도가 더 높아졌어.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요. 가장 놀란 집단이 누구였을까요? 난 국힘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요? 국힘 정치인들은 다 보거든요. 국힘 정치인들은 이 100일 동안에 지지율이 지금 자기들 내일 모레 선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임기는 3년입니다. 나머지 1년은 선거 채비로 들어가거든요. 내년 여름 되면 선거거든요. 그럼 임기 1년 남았어요.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고 2년 동안 지역구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 하위 20% 30% 들어갈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당의 지지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 지지율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성을 하고 반성 모드로 가면서 겸손 모드로 가고 지지율을 올릴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국힘 의원들 만났어요. 전화 통화하고. 우리 죽으라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래요. 그 정도예요? 아니 보세요 그거 어제.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요. 이제 민주당 오늘 또 비판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 안 오르고 있지. 조금 올라가고 있지. 이렇게 국힘 윤석열 똥볼 차고 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 이건 민주당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는 걸 모르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지를 또 몰라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 그러니까 어쨌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100일 정도까지는 실수할 수도 있지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거고. 근데 오히려 100일 기자회견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게 저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구나. 지지율 떨어진 이유를 그대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완전 똥볼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들은 분들은 바뀔 생각이 없구나.
참모들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석으로 가지 말고 첫 번째 윤석열은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결국 본인의 문제.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온갖 요소를 갖다 대지만 예,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 김건희 문제까지도 본인의 문제예요. 예. 이번에 제가 본인의 문제라고 이제 저도 어제 뭐 그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유승민도 본인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본인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본인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야, 심각한데요. 이거는 뭐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내리는 결론은 대책이 없다예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없다. 대책이 없다. 없다. 하하. 왜냐 본인의 문제인데 본인이 그것이 본인의 문제인지 모른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단계 얘기했잖아요. 원인 진단을 하고 그다음 해법을 찾고 해법이 다 해법까지는 탁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법이 없는데 어떻게 액션 플랜 짭니까? 해법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참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천재적으로 분석해 주신 분 처음이에요. 그래요? 지니어스 정.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야겠네. 뭐 안 나오시려고요? 아니 참. 다른 사람들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매주 온다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민주당도 한번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가치관의 문제가 예.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 두 개가 붙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누가 봐도 가치관의 문제라는 뜻은 나는 맞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맞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맞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되는 게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파적, 개파적 예. 이런 문제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당헌 80조 개정 불발된 거.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반명이 많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대위에서 이걸 고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로 들었어요. 김현정? 김현정 그분은 그 원외위원장인가요? 네. 그럼 그 사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혹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끌려가든 다른 분들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거죠. 이분들은 조중동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출근하자마자 조중동 보니까 뭐 예. 이재명 방탄용이다 막 하니 이거를 예. 아유. 이재명 방탄용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안 고쳐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저는 왜 고치자고 했냐면 이거 이재명 대상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이게 그 깜빡깜빡 있는데 민주당이 150석 과반이 무너질 것이다. 이 우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들어올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30명 내지 50명 캐비넷 자료 갖고 그거 그렇지. 흔들 거다. 그분들 여기에 걸려요. 예? 민주당 30명에서 40명 의원 검찰에 장난치기 시작하면 여기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캐비넷에 뭔가 들어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재명을 흔들면서 면피를 하려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 불법 정치자금과 다 뇌물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쉽게 그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후원금 쪼개기거든요. 후원금 쪼개기 하면요. 의원들 한 90% 다 걸린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후원금 쪼개기 하면 빠져나갈 의원들이 거의 없다. 다만 그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구설수에 올립니다. 자, 구설수에 올리게 돼, 자꾸만 논란을 만들거든요. 그럼 구설수에 오르죠.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다음에 공천받을 때 항상 대항 세력들 있잖아요. 대항 세력들이 그 지역을 쫙 퍼뜨립니다. 그럼 지역의 평가가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되는 의원들 정치적 운명이 어려워져요. 이걸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흔들어 쪽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조중동 논리에. 참. 자, 여기서 제가 퉁 튀어 들어갈게요. 퉁 튀어 들어가고 핵심만 딱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윤석열 대책 없습니다. 계속 무너질 거예요. 잠시 반등했다 왔다, 잠시 반등했다 왔다 하면서 횡보를 걸을 겁니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예, 박스권에 갇혀서. 그러면서 서서히 큰 틀에서 내려갑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딱 하나입니다. 국힘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저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거든요. 민주당은 안정감을 주면 됩니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당내 역할 분담이 있어야죠.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요.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워딩을 지금서부터 딱 삼가야 됩니다. 아, 진짜로 심리적 대통령 역할을 하고 공격수도 있고 방어수도 있고 뭐 그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고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아젠다만 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활동을 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바꾸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만 갖고 가는 당대표가 되죠. 그럼 어떤 이중적 효과가 있냐면 안정감을 주고 민주당이 역시 잘했었지. 민주당이 잘했던 부분을 소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자꾸만 저들은 조중동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6가지 사건을 갖고 흠집 내기, 스크래치 내기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너희도 자꾸만 스크래치 내라. 우리는 정책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평가를 할 겁니다. 스크래치를 계속 내고 키스를 내려고 해도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게 먹어줍니다. 그러네. 근데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끊임없이 정책과 끊임없이 민생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이재명 지금 수사 칼날이 그다음에 법인카드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은 안정감을 줘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최고위원들, 정청래,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정책 아젠다를 얘기할 때 나머지 최고위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이야기 당헌 80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시자고요. 진짜로 반명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쪽의 목소리를 너무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절충안이라고 예외 조항 두고 예외 조항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란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더 논란이 됩니다. 차라리 이게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비대위에서 틀어버리면은 비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 당은 양갈래 혼란에 다시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혼란적 논란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원들도 그랬고 전준위에서 지금은 전준위가 비대위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전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요. 당원 개정이요. 최고위원들이 판단해갖고 당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갖고. 다만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조중동의 문매를 다시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번에 지금 비대위원들 이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재명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당원들은 75% 투표를 찍고 국민 여론은 80%를 찍고 있는데 비대위만 구름 위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든 뭐 최고위든 간의 역할이 어떤 사실 답정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갖고 그걸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거는 불발될 것 같은 답을 정해놓고 이걸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진짜 문제가 정당은요, 이 양반들이 이상한 게 7만 5천 명이 지금 청원을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대의정치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기초단체도 있고 뭐 그 기초의원도 있고 광의의원 있고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의원을 통해 갖고 국민의 의사 반영을 하자. 그럼 당원은요 비대위나 최고위나 이분들을 통해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아니 이거 80조 개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 전수 조사 한번 해봤나요? 왜 그걸 안 해보고 이렇게 지랄들을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될 문제들이거든요. 당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거 투표로 결정하기에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론조사했고 하면 좀 물어보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안 물어봐요? 1시간이면 끝나요 여론조사를. 그리고 자기들 대기간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 선거 때 제가 갖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들한테 좀 그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대의민주주의가 대의정치가 무너지는 거래요. 민주당이요. 최근 한 1년 동안 당원 투표로 결정한 게 뭐냐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의 건 이미 결정된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결과의 합당의 건 딱 2개입니다. 본인들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논란이 되는 어떤 그 핵심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로 물어보면 되는 거를 몇 명이 모여갖고 결정을 해. 그리고 받아들이라 해. 이거 진짜로 다음 지도부는요 확실히 바꿔내야 돼요. 건건이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건도 물어본 게 없어요. 중요한 사안.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 때 그 국회의장을 그 당원의 손으로 난 그것이 그 관철 못 시킨 게 너무나 못내 아쉽고 다음서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당원들이 열성적이고 제가 맨날 하잖아요. 독일 3인당 전 세계가 항상 당 얘기하면 독일 3인당을 모델로 삼거든요. 독일 인구 7,500만 3인당 당원 40만 우리 인구 5천만 민주당 당원 500만 아니 이 정당 한류예요 이제. K-팝이 아니라 K-파티예요 이제. K-파티. 예. K-파리. 아니 왜 당원들한테 안 물어보죠? 그건 아직 멀었다 근데. K-파리가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0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근데 민주당은 잘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 의원들만 다 속아냈으면 좋겠어. 당 자체는 괜찮은데 당원들은 괜찮은데 의원들만 당원은 괜찮은데 의원들만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괜찮은 당원들인 거 정말 괜찮은 당원들이죠. 아니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그냥 한 뭐 며칠 동안 지금 그 당사 앞에서 야 이 민주당 알겠습니다. 당사 앞에서 집회하는데 화장실도 못 쓰게 하니? 자,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어 진짜 짜증. 의원님 박찬대 의원 도우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 오줌도 못 싸게 해? 아니 누가 가서 똥 놓겠다 그랬어? 오줌 싸겠다 그랬지? 지금 그 마지막으로 이번 오늘은 이제 일정 때문에 좀 짧게 끝낼 건데 지금 최고위원이 이제 호남권하고 수도권 남았어요. 실제로 표가 까인 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까였어요.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근데 지금 표가 까였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 그러니까 2, 3, 4, 5 그러니까 3, 4, 5, 6 혼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 5등과 6등이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3, 4, 5가 혼전이고 6등은 아닙니다. 6등은 아니에요. 6등이 윤영찬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정치적 행태로 저는 정치 그 5등 안에 들어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까지 까이면 전체 표의 반이 조금 못 되는 게 까이는 거거든요. 전체 표에 호남을 딱 보면 판세가 완전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당원들한테 되게 깜짝 놀란 게 진짜로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당원들 대단한 분들이니까요. 처음에 딱 투표했을 때 정청래만큼 나머지 3명, 친명이 나와요. 분산 투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표를 정청래보다 나머지 표가 더 나오게 만들어요. 한 4%. 정청래한테 많이 갔으니까 이제 좀 더 나누자.
그럼 호남에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5등, 6등이 더 벌어지면 상당히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지만 만약에 5, 6등이 더 좁혀지면 윤영찬 의원이 호남 출신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 안무랑금. 지역구는 저 분당. 성남 쪽이네. 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돼? 아니면 다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전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봐요.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이런 겁니다. 그 1등 정청래 그 첫 번째 표를 정청래를 그 찍은 분들이 2번 표가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좀 효율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SNS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단톡방에 한 100명 내지 150명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표는 장경태 누구누구 선호도를 떠나서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균등하게 3분의 1씩 우리가 분점을 하자라고 하는 소통을 온라인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댓글도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가 균등하게 나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쓰면서. 뭐 서영교가 낫다, 박찬대가 낫다, 장경태가 낫다, 이거 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다 들어와야 돼요. 이분들이 한번 밀려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윤영찬? 6등이죠? 왠지 끔찍해지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왜요? 서른 윤영찬 쌍두마치 아니었나요? 지난 대선 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방송에 준비를 해놨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때리는 거. 우리 팩트로 조지는 거. 그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래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분에 동료도 대해서. 아니시면서 뭐 17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하고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다. 참.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한 예. 10분 일찍 끝내고요. 자, 빨리 장경태, 이제 박찬대 의원 도구로 가세요. 왜냐면 예. 이게 지금 벌써 이게 뭐 올라와 있고만 보니까 외전 위드 정봉주. 예. 잠깐만. 우리 보람 PD 요거 내가 줄 테니까 그 화면에다 좀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PD가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요. 네.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 MBC 뉴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MBC 뉴스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고 위드 정봉주 해가지고 8월 18일 목요일 3시 20분 박찬대 출연 정봉주가 돕는다 이런 얘기까지. 열일하시네 진짜. 대충 넘기세요 대충.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따가 6시에 정봉주 TV로도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봉주 TV에서 이 방송 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오늘 주제가 조금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윤석열에 대한 좀 더 그 육상시에 대한 분석. 좋아.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 6시에 정봉주 TV를 또 들어와 오시면. 그 새날 심화편. 예. 심화편. 심화가장이 아니라 심화편. 그리고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선행학습. 예. 탄핵 이유. 예. 뭐 이런 이야기.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지니어스 정치 천재 정봉주 2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